오늘은 캔버스를 좀 짜보겠습니다. 캔버스는 직접 짜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화방에서 파는 캔버스는 이게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울어요. 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쳐내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이 침을 박아가지고 고쳐내는데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왁구와 천을 따로 사서 직접 짜서 쓰는 것이 가격 면에서도 또 효율 면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캔버스는 이게 큰 캔버스와 작은 캔버스를 짜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은 작은 캔버스를 짜보겠습니다. 이것은 10호 사이즈의 캔버스 틀인데요. 자,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틀을 정확하게 사각으로 맞춰야 되는데, 이 사각으로 맞추지 않고 그냥 짜면은 나중에 이게 액자하고 안 맞아요. 액자 넣으면은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잘 맞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정확하게 사각을 어떻게 맞추느냐?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대각선 길이를 재는 거예요. 대각선을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. 똑같지 않을 경우는 이걸 움직여서 똑같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. 이거 매우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천 위에 놓고 이게 상당히 여유를 두고 잘라야 되죠.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이 정도 여유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연필로. 자,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한 다음에 자, 가위로 이제 잘라줍니다. 이 아사천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세로로 재단을 해야 될지 가로로 재단해야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.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틀을 이렇게 놓고서 최소한 그 짜투리가 나지 않도록 적게 나도록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게 매우 비싸잖아요. 이쪽이 뒷면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는 부분, 이 부분이 앞면입니다. 그래서 앞면이 캔버스 천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고요. 정중앙에 놓고 짜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먼저 중심부부터 고정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. 자, 이걸 당길 때는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야 됩니다. 자, 힘껏 당겨서 자, 이렇게 이 부분에 침을 박는 것보다는 이 뒷부분에 박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할 때는 한쪽이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살짝 여기 고정시켜 놓습니다.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힘껏 당깁니다. 이 부분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당겼을 때 이게 너무 위로 가가지고 비틀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빼야 되겠죠. 빼고 팽팽하게 당겨서 손으로 잡고 타카를 박습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팽팽한지를 확인해 보고 이제 차례차례 짜면 되는데요. 원래 큰 캔버스는 귀퉁이를 먼저 당겨서 양쪽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차례차례 이렇게 짜야 됩니다. 그런데 작은 캔버스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울지 않고 잘 조립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잡고 가운데부터 약 한 7, 8cm 간격으로 박으면 되겠습니다.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짜게 되면 이 천이 기울거나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짜고 이걸 당긴 다음에 손으로 꽉 눌러주고 짰어.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좀 했죠? 이제 세로를 해보겠습니다. 다시 확인해보고 가운데가 팽팽한지 울어있는 부분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.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보니까 이제 이 경쾌한 북소리가 나요. 잘 맨 캔버스는 잘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가장자리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. 이 가장자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치고, 또 여기도 위쪽에서 접혔으면 여기도 위쪽으로 접히게 해줘야 됩니다.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었을 때 여기가 약간 두툼하기 때문에 이 길이 때문에 이게 액자에 딱 맞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해서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아주 조립이 잘 됐습니다. 이제 이 캔버스에 바탕칠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큰 캔버스 매는 방법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